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네, 코아남입니다. 채널 시점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저녁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말을 통해서 잠시 반등하나 싶었으나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기준에선 지금 현재 62.3K, 다시 60K 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요. 제가 그어놓은 이 두 개의 박스는 지난 사이클의 고점 대비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박스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박스의 폭은 대략 30% 정도 됩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즉 가격이 저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주봉상 보시면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캔들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따라서 지난주 저점인 61.3K가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장기 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단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시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코아남도 지금 축적의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26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봐야 돼요. 하지만 차트나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지표들도 사실상 좋지가 않아요. 지금 테더 도미넌스를 보셔도 다시 상승을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8.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8% 이상은 다 고점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점대 영역이 8에서 9%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암호화폐 사이클의 큰 유동성과 가격 상승을 보기 위해선 최근에 있었던 24년 3월, 24년 12월처럼 약 3.7%까지는 이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고점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추세가 완벽히 무너져야 되는 그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코아남은 지금까지 강력한 반등에 의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 이 저점 부분 61.3K가 깨진다면 현실적으로 가격은 52,000불까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빨간색 가로줄이 되거든요. 여기에 작년 24년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 상승을 만들기 위해 저항을 받았던 구간 3에서 52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만 설명했을 때는 이 하락하는 추세 라인까지 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52, 53K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저점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 번의 저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26년은 전부 다 축적의 구간으로 봐야 될 것이고, 27, 28 후에 상승하는 전형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을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저 코아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50K 초반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6년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는 27, 28년, 29년까지의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4년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도 맞았다라는 걸 이젠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7월 달 안에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과 차트상 모습이 그려졌을 때 다시 한번 저희는 26년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도 봤다시피 지금 이 박스 안의 구간은 전부 다 바닥 구간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입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 힘드신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안 맞았을 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오늘 이 가격에서부터 매수를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매수의 구간이 분명해요. 여기서 설사 10% 정도 더 빠져서 50K 초반까지 간다고 해도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하는 게
다음에 나올 사이클을 대비해서라도 최저의 비트코인 단가를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시도한다면 현재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가에 매집을 하는 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랜 시간 힘들게 버티면서 지내셨던 분들은 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로가 이번 7월 달쯤에는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격과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구간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올 상승의 시기가 26년이냐 27, 28년이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상승의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 상황을. 일단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현재 사실상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져 있고 지루한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한국 주식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저 콰남이 말씀드렸던 건 분명합니다. 투자는 오르는 자산에 하는 게 아니라 소외받고 지금 떨어져 있는 저희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 3개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한국의 주식을 어떤 걸 사야 되냐 또는 한국의 주식이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왜 하냐, 왜 사냐, 지금 주식을 사야지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셨었죠.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개인의 광기의 장은 그 고점이 다가왔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동일한 위험 자산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지만 분명 암호화폐 시장도 고점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다음에도 또 올 거예요. 그때 만약 이 주식 시장이 소외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불장에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외받고 있는 이 주식장을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소외받는 자산,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처럼 미리 먼저 고점을 맞고 떨어져 있는 이런 소외된 자산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될 건 바로 이곳이라는 말씀을 저 코아나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기에 저 코아나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부터 정배열 상태에서 이 이격이 이미 굉장히 많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급하게 과도하게 올랐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봉상 모습이 굉장히 안 좋고 이걸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때 나왔던 이 갭 5월 4일날 나왔던 이 갭 상승 이후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이 갭 상승을 오늘 하나의 캔들로 다 메워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지지 라인은 6,350포인트예요. 지지 라인이 여기까지 무너진다면 이미 장기적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코아남은 이 갭을 메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내일은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온다고 큰 폭의 오늘 7%, 8%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메꾸는 음봉을 다 장악하는 캔들이 나온다고는 보진 않아요. 약간의 반등이라도 나올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고점 패턴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봉의 패턴이 지금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쌍봉의 패턴을 도식화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런 두 번의 고점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고점 대비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할 때 이 길이값을 재잖아요. 고점 대비 넥라인까지의 길이값을 이 넥라인을 이탈한 뒤에 그 길이값을 재보면 오늘 떨어졌던 까지 여기 갭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까지 정확한 라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따라서 내일장은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미장도 지금 보합 상태에 있지만 내일장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단기적인 의견과
장기적으로는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이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이어서 이런 고점에서는 이런 환상, 탐욕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곳에서는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지금 현재 주식이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식보단 암호화폐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선택을 안 합니다. 개인들은. 가격이 높아져 있어야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 첫 번째 하락이 나온 뒤에 잠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0만원, 또 하이닉스도 200만원 후반대까지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상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을 줬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빠졌죠. 오늘 큰 폭으로 빠졌죠. 따라서 이 민스키 하이먼 모델이 정확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런 위험자산, 금이든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실 때 이 장기 평균 가격에 수렴한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5월 4일날 이렇게 큰 갭으로 출발을 했죠. 이 갭이 지금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지금 딱 그 상단까지 오늘 빠진 거예요. 추가적으로 23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 평균 가격이라고 한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선, 주봉상 200선이거든요. 이 가격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암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좋고 미래가 전망이 밝아도 이 위험자산 시장이나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결국은 돈 있는 세력들이 저점에 투자를 해서 고점을 형성시키고 고점에 개인들의 투자를 불러일으켜서 모든 물량을 고점에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아까 보셨던 하이먼 민스키 모델처럼 장기 평균 가격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 차트를 주봉상 크게 보시면 이 파란색 선에 늘 닿거나 아니면 조금씩 빠진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너무 좋고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단기적인 단타 수익을 보실 수는 있어요. 지금 사셔서 이 반등에 하락하는 반등에 수익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여기서 매도가 안 돼요.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묻어야 되죠. 저희 암호화폐처럼 시간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선, 여기가 11만원 라인이에요. 지금 11만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11만원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다 저한테 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 코아남은 이거는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패턴을 봤다시피 파란색 장기 이평선은 늘 가격이 왔었어요.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고점이 생겨 장기 이평선이 더 크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의 고점이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 파란색 라인까지는 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빠지냐?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하락하는 기간이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파란색 선까지 닿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고점을 넘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을 거쳐서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장기 가격에 수렴을 한다. 따라서 이때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암호화폐도 지금 지난 고점 밑에 있는 가격이에요. 지난 고점이 69K예요. 69K 밑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잖아요. 이런 가격들은 4년, 5년 전의 가격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장기 이평선 밑에서 캔들이 형성돼 있어요. 이때는 사야겠죠. 22년도처럼 이때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26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실 분들은 정말 기적 같은 상승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가 축적 구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두시고 1년, 2년 뒤에는 훨씬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위치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X에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처럼 큰 대형 투자 회사입니다. 피델리티라고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피델리티에서 7월 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축적의 구간이다. 지금 이 파란색 길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여기를 벗어나거나 닿는 선이 즉 분배의 구간, 매도의 사인이죠. 근데 이 피델리티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약 4년이 넘게 전부 다 축척의 구간이었던 거예요.
어큐뮬레이션 존이었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 분배 구간, 17년 또 21년처럼 이 분배 구간으로 간 적이 없이 끝난 사이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아남 같은 경우는 이건 조종이고 다시 한번 바나나 존이 나와서 분배 사이클을 분명히 보고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4년 주기 사이클러들은 이번엔 상승을 못한 약한 사이클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4년 주기 사이클을 추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어큐뮬레이션 존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다음에 나올 상승은 엄청나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 코스피도 3년 넘게 바닥에서 축적 구간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거의 9만 포인트 가까이 봤죠. 지수가 4배 이상 오르는 상승을 맞이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200K, 300K, 400K, 500K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긴 축적의 구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대형 운영사들도 지금 약 22년도부터 시작된 지금 현재까지의 구간을 전부 축적의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5년 10월에 나왔던 이 고점을 보고 지금 하락하는 이 구간에 좌절감을 보고 있지만, 이런 대형 운영사, 월가의 세력들은 지금 현재도 축적의 구간, 즉 가격이 다운돼서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팩트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매도를 못 쳤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큰 상승이 앞으로 펼쳐질 게 분명합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의 축적 구간을 우리는 새로운 엄청난 빅사이클의 준비 기간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그 시기까지 좀 버텨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지금 현재 저 코아남도 거의 대부분의 돈을 다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의 구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4년 주기 사이클과 같지 않고 좀 더 짧아지길 저 코아남은 희망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죠. 스트래티지 이야기가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게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라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현금 자산을 4억 5천만 달러 증액을 했다라고 오늘 X의 본인의 계정에서 게시물을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플루언서 분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상세하게 게시를 해줬어요. 480만 주를 팔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4억 6,670만 달러, 미달러 보유액을 추가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냐라는 얘기가 없어요. 세일러는. 우리가 그 스트래티지의 전략에 대해서 지난 2개의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죠. 이들은 현재 달러를 보유를 해서 이 회사의 운영을 2년 또는 3년 이상 하기 위한 자본금을 축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트래티지 보통주도 팔아가지고 현금성,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한다. 그게 약 2년 8개월치 물량이었죠. 배당을 주고 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8개월로 늘려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코스피가 왜 고점이 나왔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던 차트인데요. 한국 정부의 부채 차트예요. GDP 대비 부채 차트인데 지금 49로 역사상 최고입니다. 이게 25년도 부채 기록이에요. 우리가 21년 이 코로나 때가 가장 최고로 돈을 많이 풀었죠. 원화를 정부에서 풀 수밖에 없던 상황이긴 했지만 역사상 보시면 급격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자산 시장이 폭발을 했죠.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에 역사상 최고의 돈을 풀었고 26년 현재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끝으로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네, investing.com에서 보는 대한민국 지표들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94원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00원대 밑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다만 지금 정부의 10년물 대한민국 국채가 4.25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채권 자체가 이렇게 금리가 4.25라는 얘기는 할인율이 크다는 얘기죠. 금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채권 수익률이 4.25포인트라는 거는 즉 금리가 지금 현재 높은 상황에 있다라는 단적인 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단기채 통화 지금 발행량이 4월 달까지 집계가 됐는데 계속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즉 25년도부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원화를 많이 시중에 살포를 했어요. 그런 자금들이 지금의 이런 코스피의 대상승을 불러왔죠. 반도체 사이클과 묶여가지고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큰 덕을 본 거죠. 이 원화의 엄청난 유동성 살포로 인해서 우리는 큰 폭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지금 맛봤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요. 당장 7월부터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물가지수 포인트가 118로 6월달 마감 현재 가장 높은 물가지수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25년부터. 지금 정부 부채도 늘고 있고 시중에 돈을 계속적으로 살포를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GDP 성장률이 그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GDP 성장률을 좀 올려보기 위한 정부의 수단으로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면 성장률 자체는 큰 폭의 상승이 없어요. 다만 통화량이 우리가 봤던 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큰 상승이 왔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즉 주가의 거품이 빠질 때는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시장을 예상해야 되고 지금 주식시장, 한국에만 국한된 위험자산을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위험한 신호죠.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nvesting.com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27년 2쿼터까지 1450원대까지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 주식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6년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식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버텨주는 걸로 나와 있고요. 본격적으로 26년 4분기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27년 2분기에는 5,5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채권금리가 3.89까지 내년 2분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죠.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다. 그 기조에 맞춰서 해당 예측치가 나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위험자산 시장의 큰 악재죠. 따라서 저 코아남은 이 위험자산 시장이 모든 게 다 끝났냐? 그건 또 아니게 봐요. 대표적으로 이 S&P 500을 보시면 반도체 쪽은 이렇게 시뻘겋게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섹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런 다른 섹터들의 상승률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 그 이유는 결국은 순환매다. 시중에 돈은 많이 있고 그 돈이 이런 주도주 섹터에서 나왔던 차익 매물들에 의한 형성된 현금들이 다른 섹터로 흘러가는 순환매적인 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위험자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반도체에 너무 쏠려있는 우리 한국 시장은 조금 이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국내 주식 투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반대로 이런 미국장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유지해준다면 분명히 암호화폐에도 큰 유동성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와 계획적인 매수로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될 것이에요. 오늘 그냥 주저리 두서없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하고 좀 접목해서 저만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하던, 즉 남들이 싫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투자하기 꺼려하는 자산, 그리고 늘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을 발굴을 하셔서 가격적인 기회가 온다면 그래서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시는 그런 멋있는 투자자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저 코아남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